일전에 제가 남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과 얻어서는 안 되는 물건에 관해서 알려드렸죠. 물론 오늘은 집안에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물건과 버려야 할 물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느 영상을 보니 음의 물건이라 버려야 하고 양의 물건이라고 좋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말은 음과 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풍수학, 사주학, 관상학 어느 곳에서라도 음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하지 않으며 양이라고 해서 좋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음은 여자이고 양은 남자입니다. 그럼 여자는 나쁜 것이고 남자는 좋은 것인가요? 이렇게 음양의 기본 의미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도 많고요. 이 풍수학의 원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방송을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런 동영상 보고 따라하시고 계시죠. 여러분의 집안은 어디든지 음과 양이라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이라고 나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양이라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쁜 것은 사의 기운, 즉 죽은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좋은 것은 생의 기운, 즉 살아나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 생기는 가득 채우시고요. 사기는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생기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사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지 또 어떤 것은 집안에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한 번씩 들어보셨죠? 물론 저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들 못 낳는 자식들에게 아들 많이 낳은 엄마의 속옷을 얻어와서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붙은 자식의 속옷을 얻어와서요, 시험 준비하는 자식에게 입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원리는 옷에는 그 옷을 입는 사람의 기운이 강하게 묻어 있다라는 곳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온 옷입니다. 물론 이 옷이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얻어온 것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물론 또한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망해가는 사람, 또 망한 사람에게서 얻어온 옷이나 그 물건의 그 옷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을 주워온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에서 나눔 행사니 기부 행사니 해서 그 옷의 주인도 모른 채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죠. 또 알뜰 시장이니 벼룩 시장이니 해서 옷을 싸게 파는 경우가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리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후자의 경우라면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파트에서 옷을 내어놓는 경우에는요, 그 옷이 비싸거나 좋은 옷이라면 거의 대부분 잘 사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그 전에 입던 옷을 더 부유해지고 더 윤택해지니까 내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다를 거예요. 돈을 받고 자신의 물건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또한 힘들어서 돈이 궁해서 내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조심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 재수없는 물건은 구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것이 옷이라면 그 주인의 기운이 완전히 묻어있는 것이라서 더욱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망한 가게나 망한 집들에서 얻어온 것들입니다. 내일은 옷과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동차도 사고가 나던 차가 계속 사고가 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가게 역시 잘 되는 집터, 망하는 집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집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터가 센 곳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극구 피하려고 하죠. 물론 그 집안에 있던 이 가구들 역시 사기, 즉 죽음의 기운에 찌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기운에 찌들어 있는 것들을 집안에 들여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물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역시 그러합니다. 자금이 모자라서 중고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새술은 세포대, 이거 틀린 말 아니라는 거예요. 꼭 중고물품밖에 여력이 안 되시겠다 싶으시면 반드시 구실회를 하십시오. 구실회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교회를 다닌다 싶으시면 십자가를,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성수나 십자가, 마리아상을,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염주나 부처님상을 이곳에 두시거나 이것을 통해 죽음의 기운, 즉 사기를 없애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살기띤 물건이나 흉한 물건들입니다. 풍수라는 것은 무의식을 자극하는 학문이에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의 뇌 속에 인식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살기가 강한 물건이나 무서운 물건, 흉한 물건들은 나의 뇌 속에 공포나 삶의 파괴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사람의 기운은 항상 순환을 합니다. 이 나쁜 기운, 파괴적인 기운이 여러분들의 몸속을 순환해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간혹 이런 말도 합니다. 재수 없으면 그냥 툭 건드렸는데도 사람이 죽는다고 말이에요. 네, 이는 그 사람의 몸속에 살기가 너무 강하게 순환을 하여서 상대의 길을 막아버리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를 기가 막힌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러한 흉한 물건이 있는 집안에서는요, 당사자들도 모르게 이런 파괴적인 행동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당연 그 집안의 행복이나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네 번째가 고장난 물건이나 죽은 화초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해기운, 즉 죽은 기운입니다. 물건이 고장났다면 얼른 고치셔야 하고요.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빨리 버리시거나 폐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죽은 화초 역시 그러합니다. 얼른 분갈이를 하시고요. 새로운 화초를 심으시거나 아니면 모두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 활동적이죠. 활기차고 움직임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내 반대되는 기운이 사기, 즉 죽음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고장난 것, 자신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의 기운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그러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의 화목이 사라지고 행복이 깨어지듯이 물건 역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집안의 풍수적인 기운은 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정말 중요한 신발입니다. 물론 이 신발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신발이 풍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발은 생과 사의 영역이 가장 분명한 물건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신발장안을 한번 보시고요. 안 신는 신발은 깨끗이 닦아두시거나 앞으로 안 신을 물건이라면 당장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이 신발의 죽음의 기운은 이 집안의 현관의 기운, 즉 명예운과 번영의 운을 막는 최악의 소품임을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집이든 방문을 하시거든 그 집안의 신발장을 한번 꼭 열어보십시오. 이곳이 어지럽거나 흐트러져 있다면 그 집안은 망해가는 집입니다. 이는 모든 풍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집안에 두면 절대 안 되는 것들과 꼭 정리를 해야 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참 많이 하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도 듣기지 않지만 서로 간에 큰 작용을 하면서 또 서로 영향력을 주면서 이로 인해 변해가고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기도 하며 또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며 나를 덥게도 하고 나를 시원하게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